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요청에 의해서 석유화학 고점 논란 영상 두 번째, 금호 석유화학에 대한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 자체가 역대급의 1분기 실적을 찍고 있었고, 금호 석유화학이 그 서프라이즈 실적을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60만원대까지 상향되었는데, 6월 초 JP모건의 악의적인 목표가 하향 레포트 한 방에 석유화학 업종 전반이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리포트였냐면 2분기 실적부터 당장 1분기 대비 꺾일 거라고 분석해놨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독하게 파보겠습니다. 석유화학 기업 전체적으로 수출 실적이 역대급을 찍고 있고 7월 초에 나온 6월 잠정 실적 기준으로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일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마진의 조정세를 보고 벌써부터 피크아웃을 이야기하는데 수출 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 중인데요. 과연 6월이 포함된 수출 분기 데이터는 어땠을까요? 지난 롯데케미칼의 영상처럼 부문별로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합성 고무 부분입니다. 가장 핫한 MB라텍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이 당연히 국내 1위인 부분이고요. 금호 석유화학의 경우 국내 1위 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수출 관련해서는 분석이 좀 쉬운 편입니다. 수출 관련 1위 제품만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이곳에 방문하셔가지고 기업명에 금호 석유화학을 검색어에 넣고 검색하면 이렇게 연도별로 1위 한 제품과 그 제품의 HS 코드가 딱 나옵니다. HS 코드를 알고 있으면 남은 건 수출입 통계 사이트에서 통계를 찾아서 분석하는 일만 남은 거죠. MB라텍스 통계 보겠습니다. 1분기 대비 2분기 기준 수출 금액 14.6% 상승. 더 좋은 실적을 예상했는데 기업에서 3분기로 일부 실적을 이월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2분기 말에 동남아로 가는 선박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6월 초까지 보여줬던 폭발적인 수출 실적이 일부 멈춘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전분기 대비 15% 상승이면 2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SB라텍스 계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호석유화학의 주력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친절하게 HS 코드 기준으로 딱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 그대로 검색해 놓으면 되겠죠. SB라텍스 계열도 1분기 대비 매출액 기준으로 수출액 8.3%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단가도 9.25% 상승한 게 눈에 띄네요. 견조한 상승세입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부문 부타디엔 고무 계열입니다. 대략 밑출친 부분이 수출 코드 기준으로 잡힐 거고요. 다음에 석유화학 계통도 전체 물량과도 얼추 맞습니다. 10년도 더 된 2010년에 한번 수출 관련 사이트에 1위로 수록되었었네요.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이 21.7% 상승, 수출 단가도 23%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인데요. 그럼 합성고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매출상 1분기 대비 15%에서 20% 사이 상승은 어느 정도 당연해 보입니다. 매출이 15%에서 20%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률이 어지간히 줄지 않는 이상 이 합성고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상상하기 힘드네요. 다음으로 합성수지 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BS의 경우 롯데케미칼 영상에서도 자주 살펴보았죠. 금호석유화학에서도 상당량을 생산합니다. 전분기 대비 12.4% 성장. 이쪽도 워낙 호황이라 자세한 분석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물품 폴리스틸렌인데요. 금호석유화학이 비중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 품목인데 1분기 대비 수출 금액 12.2%, 단가 기준 16.1% 상승했습니다. 뭐 간단히 살펴봐도 나쁠 리 없겠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물질 SAN입니다. 홈페이지를 가서 보면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데 쓰는 물질이라는데 살짝 훑어봐도 1분기 대비 매우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단가도 수출 금액도 수출 물량도 다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 물질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인데 폴리우레탄 관련 재료인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대충 봐도 1분기 대비 2분기 상당히 좋아 보이죠? 특히 단가 쪽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최근 에폭시 수지 관련들의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이 에폭시 수지가 날아가는 거 보면 폴리우레탄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럼 금요석유화학에서 전체적인 합성수지 분야에서 물량이 적은 EPS를 제외하고 네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소 10% 이상 그리고 20% 넘게 다 좋습니다. 결국 두 번째 합성수지 분야도 전분기 대비 성장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화학 부문 보겠습니다. 밑에 소개드려 있지만 페놀 유조체가 메인이고 에폭시랑 BPA를 살펴봐라. 정확히 힌트를 주고 있네요. 전체적인 생산 물질 중에 왜 이 두 군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냐면 개통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페놀과 아세톤은 저 제품들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통으로 제조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끝단쪽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요즘 아주 핫한 에폭시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대비 41.5% 성장, 그리고 수출 단가도 46.1% 상승. 그야말로 업황이 미쳐서 돌아갑니다. 맨 끝단이 미쳐있는 만큼 보시면 중간 생산품들도 마진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아니지만 에폭시가 여전히 날아가고 있는 만큼 마진은 여전히 좋은데요. 분기별 판매 금액이 40% 넘게 올라가는데 마진이 약간 꺾였다고 해가지고 스프레드가 좀 꺾이는 걸로 부정적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 모든 것들의 재료인 페놀도 마진이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금호석유화학은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수출 기업답게 수출 비중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전체적인 내수 물량 해봐야 10%에서 20% 사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수출을 분석하면 수출 분석치가 실적 예상치랑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현재 기준 금호석유화학의 컨센서스 수치입니다. 매출액 기준 10.7% 상승. 4%로 잡아놓은 롯데케미칼에 비해서는 좀 양심적이긴 한데 이 영상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확인한 물품 중에 수출 금액이 10% 이하로 상승한 거 한 개 있었나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에 17,000원이었던 EPS가 2분기에 1분기 대비 감소해서 14,000원을 찍겠다는 저 JP모건의 보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18,000원도 가뿐히 넘길 것 같은데요. 롯데케미칼에 대한 리포트도 그렇고 화학주들에 대한 무분별한 공매도 시도와 악의적인 리포트 등으로 인해 주가가 눌리고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2분기 실적을 제대로 분석해서 주주들도 그동안의 기다림을 좀 보상받았으면 하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